우크라이나 본토 전선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14 드론 연대가 현지 시각 9월 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우크라이나 동부 포크로우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호송 트럭들이 일렬로 아주 공격하기 쉽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전쟁 초기 때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군의 보급이 또다시 문제를 드러낸 것인데, 이는 우크라이나 포병에게 제발 여기를 좀 제대로 공격해달라고 비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실망시키지 않고 여기에 매우 강력한 신형 포병 장비를 동원해 가차없는 정밀 포격을 가했는데요. 현지 시각 9월 26일 우크라이나군 제107 로켓 포병 여단은 국산 대구경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빌카를 사용해 이때 러시아군의 대대급 병력 이동 대열을 괴멸시켜버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최전방에 있었던 우크라이나군의 제14 분리 드론 항공작전 연대는 정찰 드론을 띄워 주위를 정찰하던 중 셀리도보 방면을 향해 이동하는 러시아군의 보급 차량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차량 행렬은 대대급 규모의 상당한 규모였고, 즉시 제14 분리 드론 항공작전 연대는 후방에 배치되어 있던 제107 로켓 포병 여단에 이를 보고했습니다. 제14 드론 연대 화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제107 로켓 포병 여단 2대대는 최근 전장 실전 배치된 우크라이나제 빌카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BM-30 스메르치 다연장 로켓,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된 M270 MLRS를 한 개 대대 단위로 배치하고 있었는데요. 이 한 개 대대 규모의 다연장 로켓이 엄청난 수량의 유도 로켓을 발사해 러시아군 호송대를 포격하자 해당 러시아군 보급 행렬은 순식간에 괴멸에 이르는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포격을 받은 러시아군 보급 행렬을 이루고 있던 대대급 부대 중 많은 이들이 도주해버렸고, 포격으로 20여 대 이상의 트럭과 장갑차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개전 이후 실전 배치한 최신 국산 다연장 로켓인 빌카는 과거 소련 시절 개발된 BM-30 스메르치를 기반으로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가한 결과 탄생한 다연장 유도 로켓 발사 시스템입니다. 빌카는 300mm 구경의 로켓 12발을 불과 45초 내에 모두 발사할 수 있는 12연장 발사기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 6월 이후 GMLRS 로켓으로 러시아군의 후방 탄약고와 물자 집적 시설, 병력 직결지 등을 초토화시킴으로써 전황 자체를 180도 바꿔놓은 바 있습니다. 하이마스의 정밀 유도 로켓처럼 빌카 다연장 로켓은 정밀 유도가 가능해 원형 공산 오차 범위가 고작 10m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빌카 다연장 로켓의 기본형 로켓을 사용할 경우 사거리가 70km 이르며, 사거리를 더욱 연장한 로켓을 사용할 경우 사거리가 무려 130km에 달합니다. 이 로켓들은 버전에 따라 170kg 중량의 탄두를 탑재하거나 250kg 탄두를 탑재하는데요. 게다가 이 탄두는 자탄을 광범위하게 퍼뜨리는 집속 탄두를 사용하기에 당시 공격받았던 러시아군의 호송 트럭이나 방어력이 약한 장갑차들, 보병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개전 이후 벌써 2년하고도 7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러시아군 보급의 치명적인 문제점들은 고쳐지지 않네요. 게다가 러시아 측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번 토로페체 러시아군 전략 탄약창들이 파괴된 악영향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122mm D30 포탄 이외에도 5.45mm 소총탄들마저 없어서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위기 상황은 우크라이나 본토의 전선뿐만 아니라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글루시코보 지역으로 진격을 시작했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이곳이 러시아군의 통제하에 있지만 머지않아 우크라이나군이 이곳을 점령할 기세인데요.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이 글루시코보를 점령하게 되면 꼼짝없이 그 안에 갇힌 러시아군 병력 4천여 명은 포위 섬멸되거나 우크라이나군에게 포로로 잡힐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더 이상 이를 막아낼 여력이 없는 러시아군에서는 최근 항공 전력을 대거 동원해 저지선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척파로가 공유한 9월 26일의 전선 전황도를 살펴보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북쪽, 동쪽, 서쪽 3개 방향으로 사방팔방 퍼져나가며 진격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황도의 서남쪽을 보면 4천여 명의 러시아군 병력이 갇혀 있는데요. 이 포위망의 서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글루시코보를 향해 진격 중이며, 반대쪽인 코레네보 아래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하며 포위망을 아예 완전히 닫아버리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글루시코보를 점령하면 4천여 명 러시아군의 포위 병력은 끝장인데요. 최근 러시아군 제76 근위공중강습사단 예하 234 근위공중강습연대 병력 일부가 세임강에서 도하작전을 성공시키고 글루시코보로 내려와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현지 시각 9월 26일 전해진 여러 오신트 소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의 제21 기계화 여단이 선두에 서서 글루시코보에 진입해 격렬한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최전방에 나선 제21 기계화 여단은 미국과 유럽에서 전해준 서방제 전차들과 장갑차로 중무장한 매우 강력한 기갑 전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21 기계화 여단은 독일제 레오파르트 2A6 전차와 스트리츠방 122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반응 장갑을 덕지덕지 도배한 독일제 레오파르트 1A5 전차와 스웨덴제 CV90 장갑차, 폴란드제 로소막 장갑차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21 기계화 여단은 글루시코보 남쪽에 있던 러시아군 제155 해군 육전 여단이 구축한 방어선을 공격했는데요.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군의 제95 공중강습 여단도 추가로 진격해 공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제95 공중강습 여단 또한 우크라이나가 자체 제작한 BTR-3 장갑차와 코자크2 장갑차 등으로
중무장한 전력이라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서방제 기동 장비들로 중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버티지 못한 러시아군 제155 해군 육전 여단의 잔존 병력들은 결국 베셀로이에서 글루시코브로 이어지는 도로 인근 평야지대에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화력에서 크게 열세에 놓여있던 러시아 군이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이들은 도심지로 후퇴해 다시 방어선을 구축해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 제76 근위 공중 강습사단 예하에 234 근위 공중 강습 연대 병력을 투입하려 했지만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 시간 알려드린 대로 우크라이나군은 얼마 전 세임강을 넘어 제234 근위 공중 강습 연대 일부의 지휘부들을 드론으로 공격해 모두 괴멸시키는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얼마 전 러시아군 일부의 도하 작전을 허용한 바 있지만 다시 세임강에서 남쪽으로 넘어오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고 폰툰 부교를 모조리 파괴하고 있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포위망에 갇혀버린 4천여 명의 아군을 구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자 러시아군은 항공 전력을 총동원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9월 25일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지역으로 러시아군의 제332 헬기 연대, 제440 헬기 연대, 제15 항공 여단, 제105 혼성 항공 사단, 제899 공격 항공 연대 등의 전력을 투입했는데요. 이들은 다수의 공격 헬기들로 중무장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군 역시 이를 상대하기 위해 방공 장비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5일 오전 글루시코보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은 러시아군의 카모프 52M 공격 헬기 한 대를 스타스트리 Q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공격해 격추시킬 뻔했는데요. 이후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해당 카모프 52M 공격 헬기는 미사일이 스쳐 지나가 격추되지는 않았지만 조종사는 간남이 서늘했을 듯합니다. 만약 이게 스타스트릭이 아닌 스팅어였다면 카모프 52M 공격 헬기는 격추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항공 화력에 의존해 저지선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온갖 항공 무기와 첨단 정밀 타격 무기가 난무하는 현대 전장에서도 포병이 전장의 신으로 불리고 지상군을 투입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격 헬기와 공격기, 전투기와 전폭기, 폭격기 등 현대전에서는 많은 항공 전력이 사용되고 있지만 항공기들은 단번에 대량의 폭탄을 투발해 한순간 적을 제압하는 것이 가능할 뿐입니다. 결국 연료가 떨어져 기지로 귀환해야 하기에 여전히 지속적으로 적을 포격하고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병이 필요한 것인데요.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포병은 세임강 이남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제 역할을 할 수 없고, 러시아군의 항공 자산 역시 크게 줄어든 상태라 예전과 같은 공중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러시아군은 최대한 전력을 쥐어짜내 이곳을 공격하겠지만 과연 글루시코보 지역을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본토에서는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다시 공세를 가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이 다소 뒤로 밀려나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군 역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비롯해 여러 곳에 전력을 투입하느라 방어선이 약해졌고, 러시아군은 이 틈을 타 점령지를 열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울레달의 러시아군이 해당 지역에 우크라이나 방어군을 포위 섬멸하기 위한 기동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본토 공격은 매우 강해졌으며 부울레다르를 점령하는 동시에 오스킬강 동안을 양단하려는 시도를 벌였다고 합니다. 전황 지도에서도 해당 지역의 우크라이나 방어군이 러시아군 포위망에 둘러싸이고 있어 얼핏 보기에는 불리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최근 미국 전쟁연구소 ISW에서는 러시아군이 부울레다르를 함락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밝혔고, 해당 지역에서 방어전을 수행 중인 우크라이나군 역시 자신들이 아직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의 공세에 맞서 격렬한 전투를 치르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부울레다르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를 우크라이나군이 막아내기는 했지만 이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단계적인 철수를 진행해야 할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오스킬강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방어선을 더 단단하게 굳히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은 앞으로 더 많은 병력으로 다시 공세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면으로 한두 번 정도의 공세를 가한 이후에는 좌우 측면으로 병력을 우회시켜 전선을 확대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불상사를 막으려면 우크라이나군은 해당 전선의 예비대 병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존에 존재하던 여단들을 위한 추가 병력을 보내줘야만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동부 전선의 포크로우스크 방면을 방어하는 것은 특히 매우 중요합니다. 포크로우스크에는 야금용 원료탄을 생산하는 우크라이나 통제하에 있는 유일한 광산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엄청난 양의 강철이 생산됩니다. 개전 이후 2년간 우크라이나는 600만 톤의 강철을 생산했고 올해는 7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만약 포크로우스크를 잃을 경우 그 양이 200만에서 300만 톤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기업협회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군의 전쟁 수행 능력은 크게 줄어들 것이기에 왜 그동안 러시아군이 동부 전선에 20만 명이 넘는 병력을 희생시키면서도 공세를 포기하지 않는지가 설명되는 듯합니다. 현재 추세로는 러시아군이 전선의 큰 돌파구를 형성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심은 그물이 상황인 듯하니 앞으로 추세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